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중소기업 신입사원 입사 경쟁률이 250대1이라고?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250대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특히나 신입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은 취업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런 공공기관에서 멘토링에 대해서 요청이 온 게 있어서 서울 안에 있는 청년들은 어떠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왜 취업이 늦어지나 이런 걸 보니까요, 처음에 대기업으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취업이 점점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즉,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 중소기업 혹은 좀 더 작은 기업들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뒤처지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취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1년에서 3년, 4년 늘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도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KDT 과정이나 이런 정부에서 비용을 청년들한테 지원을 잘 해줘서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약간 개발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봐도 좀 포화 상태로 보이고요. 250대 300대1이라는 그런 입사 경쟁률도 신입 개발자의 입사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최첨단이라는 그런 분야에서도 정부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취업을 준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대기업으로 이런 취업 입사를 바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대학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럼 대학원 가면 무조건 대기업 입사가 보장이 되나요? 라는 식의 질문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대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컨설팅을 하고 조언을 주지만 당연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학원 가면 너 대기업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쉬워질 거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취준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대학원에 가서 취업적인 부분들의 역량도 같이 키우는데, 그냥 대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뭐 문과 혹은 이과에서도 취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키우는 대학원이 어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전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AI 대학원입니다. 이 AI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신입 개발자들의 취업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명문대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까지 처음에 개발자로서 준비를 했다가 AI 대학원 문의로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러한 AI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취업이 잘 된다라는 건 아니죠. 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에 있는 AI 대학원을 나오면 AI 엔지니어, 그 다음에 AI 리서처로 취업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AI 대학원에서 연구와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엔지니어로서 취업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 AI 산업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저 혹은 프로덕트 앤 매니저로도 많이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AI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AI 엔지니어 취업도 있지만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취업 혹은 채용 공고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영상을 보고 어떤 시청자분은 AI도 주변에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요, 내가 AI 현직자인데 이거 해도 취업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워낙 다른 분야, 특히 그냥 개발자도 취업이 안 되고요, 일반 문과 직군들도 인턴이나 이런 경험 없이는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의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서 AI 대학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AI 대학원 간다고 해서 무조건 AI 엔지니어 취업뿐만 아니라 AI 산업에 있는 프로젝트나 혹은 프로덕트나 혹은 다른 서비스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그 촬영을 했던 분도요, 이런 AI 관련된 대학원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IT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이런 자사의 IT 기반의 AI 데이터 솔루션을 이런 고객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객사한테 가서 잘 설명을 하고, 이 고객사가 프로젝트로서 이 솔루션을 활용을 할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고객 B2B 고객사를 관리하는 이런 직군으로도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AI 기술이 들어간 다양한 채용 공고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AI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영정보 혹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관련된 대학원입니다. 특히 이 BA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BA 과정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학원들이요, 이런 연구를 하는 대학원들도 있지만 이런 좋은 대학원들도 실무 중심의 캡스톤 프로젝트 중심의 대학원들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취업 준비에 대한 공백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대학원도 빠르게 가셔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고 이거를 같이 프로젝트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캐스톤 프로젝트 형식의 대학원들도 찾아서 같이 지원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의 대학원들이 좋은 이유는요, 내가 만약에 금융업을 취업한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자격증들도 있겠죠. 근데 금융에 대한 데이터는요, 보안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혹은 금융산업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요구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유사한 프로젝트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들은 이런 1년짜리 BA 대학원에서도 하기 때문에요,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서두에 같이 말씀드린 경영정보대학원 혹은 경영학과 안에 IS, 인포메이션 시스템 전공, 이런 전공들은 뭐 1년짜리보다는 1년 반 혹은 2년짜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들을 대학원 전공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랑 그 다음에 크래프톤에서 채용 공고를 올린 거를 봤는데요, 이게 그럼 뭐 데이터 관련된 대학원 가면 데이터 분석가로서만 취업을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네이버 클라우드나 크래프톤의 채용 공고를 제가 같이 좌측과 그 다음에 우측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요,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대사항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포트폴리오 혹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최근에 채용 공고에 대한 트렌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뽑는 것도 있지만요, 데이터 분석 역량,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비즈니스로 풀어낸 사람들을 서비스 기획자, 프로젝트 매니저 혹은 사업 운영자, 이렇게 문과직군 안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을 내가 만약에 학벌도 좀 더 올리고 싶고 취업 준비 기간을 이런 대학원 안에서 조금 더 가져가면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겠다고 하시면 1년짜리 이런 BE 과정 혹은 1년 반에서 2년짜리 경영정보에 관련된 전공들도 적극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이 어려운데 대학원이 무조건적으로 해결책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학원을 그래도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러한 두 가지 전공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며, 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돈과 시간을 쓰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여기를 가서 어떻게 역량을 쌓아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는 대학원에 가야만 취업을 잘 되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이나 작은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을 하셔서 뭐 직장인 특수대학원을 같이 하든 혹은 그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서 이직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